덜컹거리며 돌아가는 낡은 에어컨 소리와 천장 스크린에 끊임없이 비추어지는 철진한 바닷가 영상이 독신자 숙소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다. 탐욕스러운 이익을 추구한 건설업자가 지은 듯 보이는 간이 화장실은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샤워 부스를 가지고 있었고, 주방용품이라고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컵 3개와 접시 몇 개가 전부였다. 그나마도 억지로 빌려온 듯 색상이나 크기가 제각각이었다. 거실 소파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젓가락과 먹다 남은 중국식 국수 볶음 요리가 널브러져 있었고, 지난밤 장볶음무로 새벽에야 겨우 집에 들어온 정 형사는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있었다. 경찰청 대테러팀 권 반장으로부터 연락이 온 건 이때였다. 그는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영상 전화기를 켰다. 무슨 일이십니까, 권 반장님? 미안하네, 정 형사. 어제 야근으로 몹시 피곤할 텐데 말이야. 갑자기 중대한 사건이 터져서 말이야. 자네가 현장으로 급히 와줘야겠네. 6개월 임산부 크기의 넉넉한 뱃살과 반쯤 자형 탈모가 온 권 반장은 은은한 좋은 미소로 미안함을 대신했다. 지금 몇 시죠? 오후 2시네, 정 형사. 어둡고 습한 지하 도시의 보편적 특성과 창문이 없는 저렴한 독신자 숙소의 구조상 일단 집에 들어오면 시간의 흐름을 알기 힘들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간 근무 형사들도 많을 텐데 꼭 저를 부르셔야 했나요? 아, 미안하네. 이번 사건은 자네의 전문 분야라서 말이지. AMF 조직 놈들이 크게 사고를 친 것 같단 말이야. 7구역에서 오늘 오전에 10명도 넘는 시신이 한꺼번에 발견돼서 지금 경찰청이 난리라네. 그래서 자네가 쉬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연락했네. 그는 한 손으로는 눈을 비비고 한 손으로는 기계에서 나오는 인스턴트 커피를 모서리에 살짝 금이 간 유리컵에 받으며 말했다. AMF 사건이면 아무리 피곤해도 당연히 가야죠. 장소를 제 포드에 입력해주세요. 씻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권 반장님. 오케이, 알겠네. 미리 입력해놓겠네. 그럼 이따 보자고. 권 반장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했지만 사람 좋은 것, 약간의 운, 그리고 행정사무에 능숙하다는 장점으로 대테러팀의 반장이 된 인물이었다. 항상 넉넉한 뱃살을 출렁이며 애정 어린 미소로 자발적으로 나이 어린 형사들의 아버지 역할을 했고, 이제는 정년을 얼마 남기고 있지 않았다. 형사 중에서 권 반장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었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미지근한 인스턴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사람 좋은 것도 생존을 위한 하나의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 샤워 부스로 들어갔다. 샤워 후 그는 헐렁한 캐주얼 정장을 입고 44 매그넘 권총을 허리춤에 권총집에 챙겨놓은 욱 포드로 이동했다. 시동을 거니 이미 포드에는 사건 장소의 위치가 입력되어 있었다. 권 반장의 행정 처리에 신속함이 빛을 내는 순간이었다. 자동 운행 컨트롤 장치의 작동으로 운전자는 딱히 해야 할 일이 없었고 포드는 사전에 입력된 매뉴얼에 의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하 도시의 8차선 도로는 오후 근무 시간이라서 그런지 대체로 한산했고 양쪽 가로등 붓기 거치대에는 예외 없이 중국 5성 홍기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지나치게 욕심 많았던 조상들의 무관심으로 2050년 기후위기가 극에 달했고 마침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리며 해수면이 10m 이상 상승해 저지대에 살고 있던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익사했다. 그리고 태양 방사선을 반사해 사람들을 보호해주던 극지방 얼음이 사라지자 나머지 생존자의 반이 피부암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국 정부는 지하 도시를 구축해 주민을 지하로 이동시켜 생명을 유지했다. 육지와 바다로 구성된 지표면은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여유롭게 둘러보는 고급스러운 관광지가 되었고 그마저도 피부암 발생을 막기 위해 태양 방사선이 약한 일몰 이후에 특수 화학 처리된 투명 플라스틱 동 안에서 가능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살인적인 태양 방사선으로부터 인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지하 도시 건설은 다 함께 생존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공산당의 명령에 개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중국이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했다. 과도한 자유와 개인주의로 갈팡질팡한 미국을 포함한 기존 선진국들은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패권 경쟁에서 뒤처진 채 한때 강대국이었던 과거의 추억만을 곱씹을 뿐이었다. 대재앙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현재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며 다른 나라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고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었다. 지하도시 곳곳에는 오성홍기가 휘날렸고 과거 서양으로부터 핍박받고 아편 중독자 취급당하던 중국인들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대재앙 이후 건설된 지하도시는 담당하는 역할을 기준 삼아 숫자로 명명된 각각의 구역으로 나뉘었는데 사건이 발생한 7구역은 전통적인 유흥가 지역이었다. 경찰청 본부가 자리한 정치, 행정을 담당하는 2구역과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으나 독신자 숙소가 있는 13구역과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예상보다 일찍 그는 사건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오랜만이네. 정 형사. 야근으로 피곤하지? 미안하네. 워낙 큰 사건이라서 말이지. 자네가 이 사건을 꼭 맡아줬으면 하네. 따뜻한 미소의 권 반장이 먼저 악수를 청해왔고 정 형사는 오른손을 내밀며 이에 화답했다. 반갑습니다. 권 반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정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허허허. 고맙군. 나에게 신경을 써줬다니. 내년 12월이면 정년퇴직이라네. 그때까지 아무 일 없이 몸조심하고 살아야지. 허허허. 그는 권 반장에게 말없이 동조의 눈빛을 보내고 사건 현장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의료기기, 혈액 찬보, 침대와 인공 고철물들이 땅바닥에 어지럽게 놓인 것 말고는 보편적인 불법 기계와 의료수술실이었다. 권 반장님, 영상통화로 말씀하신 피해자들의 시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체들은 이미 감식반이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해갔네. 자네도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여긴 불법 기계와 의료수술실이네. 피해자는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이 9명이고 손님은 3명이네. 따라서 이곳에서 총 12구의 시체가 나왔네. 어떻게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지요? AMF 조직 놈들이 막 수술을 시작하자마자 현장을 기습한 것으로 보이네. 의사와 간호사들은 수술 가운을 입은 채로 죽어 있었고 손님들은 침대에 마취된 채 총에 맞아 죽어 있었네. 환자들의 링거액이 제 10%도 줄지 않은 것을 보면 수술 시작 후 30분도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기습을 당한 것으로 보이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권 반장님. 오, 그런가? 기계와 수술이 아무리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재판이나 공정한 절차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마구 죽이다니 AMF 조직 놈들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불안당 같은 놈들이라니까. 자네가 AMF 조직에 대해서는 베테랑이니 이번 사건을 맡아서 해결 좀 해주게. 지금 언론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려고 아주 난리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 반장은 고맙다는 표시로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자리를 떠났고 그는 이번 사건 현장이 인간의 기계화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AMF 조직의 다른 사건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탄피들이며 벽 이곳저곳에 묻어있는 핏자국들이 그것을 말해주었다.